자, 다음 시립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립대가 올해 대학교에서 이제 입결을 3명 이하인 학과들은 발표를 하질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비어있는 곳이 좀 곳곳에 있거든요. 일단 먼저 전형의 변화부터 좀 보게 되면, 일단 지원 자격에서 재수생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작년까지는 졸업연도에 제한이 없었는데, 올해는 이제 재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전형 방법에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네. 가져가고 있죠. 오늘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2대부터 보통 시립대까지를 보게 되면 그 라인 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전교과를 반영하는 맞죠. 전교과를 반영하는 맞습니다. 대학이고요. 그리고 경희대와 외대는 수능체제가 2개 합이에요. 근데 얘네는 3개 합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희대, 외대, 시립대를 비교를 하면 수능체장 기준은 높은 학교예요.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높고 전과목 반영을 하고 해서 그 다른 대학들, 그 상위 대학들보다 입결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입시 결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평균 등급을 보시게 되면 지금 생각보다 등급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맞아요. 2점 후반에서 2점 초반을 넘어가는 지금 학과들도 지금 제법 보여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소수 학과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저 보다가 신기했던 게 3명을 뽑았잖아요. 네. 3명을 뽑았는데 최저 평균 최고면 3명이 다 지정된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최고 1명, 최저 1명, 가운데 평균. 맞아요. 요 친구가 1등, 1등. 요 친구가 2등, 2등, 얘가 3등이에요. 3등이에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발표를 안 한 것 같아요. 학생이 특정이 되어버리니까. 네, 근데 실제 국립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결을 발표하는 맞아요. 대학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의대들 또는 뭐 교대들 이렇게 보면 그렇게 발표들 하죠. 어디 보면 그 전년 2022학년도 또는 2021학년도에 비해 작년의 입결은 좀 많이 올라간 느낌이에요. 올라간 느낌이 있어요. 많이 올라간 느낌이 분명히 들죠. 사실 저는 잘 올라갈 여지가 그렇게 있지는 않았는데 잘 그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작년에 원서를 쓸 때 한 1.89, 2.0 그리고 이제 좀 인기도가 낮은 학과들의 경우는 2.1 그리고 2.2까지도 한번 두드려 보자라고 했었는데 사실 조금 벗어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입결이 조금 올라간 느낌이 있습니다. 많이 올라갔어요. 네. 사실 그럼 올해는 좀 떨어질 여지가 있을까요? 이제 사실 시립대를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 친구들은 사실 가장 먼저 보는 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거든요. 그래서 경희대나 외대, 그리고 건대를 비교를 해보면 2개 합은 많이들 맞춰요. 그쵸? 근데 3개 합은 사실 많이 맞추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부담스럽죠.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수능이 좀 쉽게 나와서 충족하는 친구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입결이 올라갈 여지는 좀 있습니다. 근데 글쎄요, 저는 올해는 저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고 저는 2023과 2022의 중간쯤 그래도 1점 후반대면 저는 한번 두드려 볼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입결이 사실 상대적으로 너무 높다. 여기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그렇죠. 입시를 오랫동안 경험한 사람들도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맞아요. 왜 저렇게 높을까? 근데 이렇게 좀 살펴보면 제가 이거는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뇌피셜로 보면 사실 그 전에도 뭐 마찬가지였겠지만 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 최근에 좀 많이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 국립대들을 더 선호하게 되는 현상을 좀 가져온 영향도 있지 않을까. 학비가 좀 저렴하니까 그렇죠. 시립대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서 시립대는 지방 아이들이 좀 많이 선호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물론 통계적으로 내본 건 아닙니다. 뭐 그렇게 많이 들었고 실제로 지방 친구들이 좀 맞아요. 고려하는 친구들 많았어요, 실제로. 맞아요. 사실 시립대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 저도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보면 지방 학생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방 비하 절대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라는 거지. 그런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고. 그래서 올해 입결은 아마 1점 후반 정도에서 2점 초반까지 좀 보셔도 될 것 같다. 시립대의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발 인원 변화는 크게 없죠. 살짝 늘었어요. 올해 늘었어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네. 자연계열에서 11명이 늘었고 인문계열에서 23명이 늘었습니다. 네. 전형상부의 변화가 없고 그리고 재수생까지 오히려 제한을 했다라고 네. 하면 늘었고. 경쟁률이 그 폭발할 가능성도 그렇게 없을 그렇죠. 것 같고요. 사실 좀 내려갈 개연성들이죠. 인원도 늘었고 그리고 지원을 할 수 있는 인원도 제한을 시켰고 라고 한다면 입결은 조금 하락할 수 하락 있는 여지가 여지. 좀 더 보이네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집 인원 자체가 적기 때문에 입결이 공개가 안 돼서 이렇다 할 정보를 저희들이 드리기는 네.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립대라는 학교는 그래도 다른 학교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계속 좀 부정적인 좀 올라간다 좀 어렵다 뭐 좀 보수적으로 봐라라는 맞아요. 이야기로 계속 쭉 일관되게 오다가 유일하게 나왔습니다. 시립대는 조금 희망적으로 보셔도 된다. 그것도 아주 조금 너무 많이 보시면 안 되고 오히려 위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보라고 해서 시립대로 몰리는 거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있죠. 그래서 어쨌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이 3합7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주의 깊게 볼 만한 대학이다 맞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립대 분석에 대해서 좀 지나갈게요 이제. 네.